지금부터 경남산업고등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는 교직원 소개, 학교장 인사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안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현장 실습 및 취업 안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홍세철 교장 선생님, 위재수 교감 선생님, 김재현 행정실장님입니다.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2학년 담임교사입니다. 3학년 담임교사입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입니다. 부장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교육과정 여러분, 경남산업고등학교장 홍세철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님을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2021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알차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의미에서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 직업을 찾는 학교로 만들어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신뢰와 존중이 깃든 학급 문화를 만들고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취업 역량 강화 사업, 특성화고 핵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우수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경영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소통, 협력, 공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의 환경 개선과 공간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 환경 개선 및 공간 혁신 사업 내용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부모님, 지역민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긍정적인 작은 행동 변화 하나에도 칭찬해 주시고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나태주님의 너에게 감사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에게 감사, 나태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 달리기. 지고서도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고 월갑은 하기까지 한 게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 산업고등학교 모든 가족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과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 경남산업고등학교 교무기획부 임날입니다. 지금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 변화의 긍정적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식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높아졌다는 응답과 긍정적 변화에 대한 만족도 응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은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실시되며 온라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만족도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창에 들어가셔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검색하시거나 다음 주소창을 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탭을 클릭하십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시고 자녀의 학년과 이름을 치시고 학부모 본인 확인번호와 자녀 정보 조회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부모 본인 확인번호는 평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 학부모 본인 확인번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 대상은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자녀를 지도하는 모든 교사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 최소 1인 이상을 선택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여율이 낮은 교원의 경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많은 교원에 대해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가 문항 구성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5개 문항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잘 모르겠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율설수식 응답은 선생님이 좋은 점 혹은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간혹 학부모님께서 학부모의 응답 내용과 보완이 잘 되지 않는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학부모의 응답 내용과 개인정보는 보관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원, 학부모, 외부 인사 등으로 학교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운영하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평소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부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산업고등학교 인성안전교육부장 조영창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 자살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학생이며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은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관찰하실 때 이와 같은 징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또한 평소와는 다른 행동과 언행을 보이니 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불러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관련 학생들끼리 분리가 필요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가 완료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이 피해가 적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한다면 학교에서 일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피해가 크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미동의를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은 조치를 수용하거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예방입니다. 학생들의 자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둘째,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녀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자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비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넷째,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해와 같은 자살 징후가 보인다면 반드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회초리 한번 대지 않은 부모님이 계실까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며 종종 우리 아이에게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대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시청하고 인성안전교육부에서 준비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작물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 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총 66명, 2013년도 한 해에만 22명이 목숨을 잃어 갈수록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학대에 의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소희는 요즘 하루하루가 악몽입니다. 이유 없이 항상 폭행을 당하고 또 당하고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항상 화만 내는 아버지. 그들이 애비를 보나? 그들이 다 어디 갔어? 딱히 이유도 없는데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고함부터 지릅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치울게요. 진짜 답답하네 정말.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언,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두 자매는 항상 위축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들러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희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부부싸움, 그 여파는 항상 소희에게 이어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또다시 날벼락을 맞은 소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닌 아버지의 손찌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집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왜 소희를 때릴까요? 아동학대 90% 이상은 이제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80% 이상은 친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거다라는 이런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부모로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물건 부수고 비명소리 나는데 아유 모를 수가 있나요? 저 집은 매일 그래요. 우리가 말릴 수도 없어. 내 아버지가 워낙 사나워서. 늦은 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버지의 학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뭐야 이거? 문 안 열어? 문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는 부모의 폭행으로 아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친부모에 의한 학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로 안 와! 이놈의 새끼들이!
그런데 상담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생 지희는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까지 받고 있었던 것. 좀 더 일찍 신고했다면 아버지의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가출을 하고 싶어도 동생이 너무 어려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으면 모든 피해가 동생한테 가거든요. 엄마는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친아버지로부터 폭력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두 아이. 자매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0년에 9,199건, 2011년도에 1,146건, 2012년에 1,943건, 2013년에는 13,0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무조건적인 손찌검. 한 번 당한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는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제 큰 제도가 있죠. 우선은 그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친권자 또는 보호자를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사적인 그런 제도로서 친권을 이제 상실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친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그 자녀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친권 제한 정지 제도는 부모라는 울타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울타리가 자녀를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동 역시 이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아동 학대를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것은 범죄가 된다는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상처를 주는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정신적인 학대, 성희롱과 같은 성적 학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방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중복 학대까지 아동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아동 학대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기를 꺼려하며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희와 지희 자매는 결국 신고를 해 현재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라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부모를 포함하여 아무리 가까운 누군가라도 나에게 학대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에 학대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학교 선생님과 같이 믿을 만한 어른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침묵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부 교사 서대엽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올해 현장 실습과 취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현장 실습 방향입니다. 현장 실습 파견 가능 시기는 10월 이후로 잡았습니다. 현장 실습 기간은 교육부 규정상 최대 3개월까지이며 현장 실습을 하다가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학교 겨울방학 시작날로 편하게 22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실습 가능 시기를 10월부터로 잡은 이유는 최대 3개월인 현장 실습 후에 취업으로 전환할 때 학교로 복귀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습 전에 담당 교사 또는 담임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해당 기업체에 사전답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답사는 안전을 점검하고 기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습이 시작되면 수시 추수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에만 현장 실습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알바나 배달 업무로는 현장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굴한 업체가 아니라도 학생이 찾아오는 기업체도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 실습 가능 여부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8월 말 현재 현장 실습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업 계열인 전기과와 산업설비과입니다. 경상남도청 고졸채용 공무원에 3명이 지원해서 10월달 필기시험을 앞두고 준비 중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에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성적 기준, 자격증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각종 공기업 채용 공고가 뜨는 대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발굴한 타 지역의 우수 기업체가 서너 개 있습니다. 사전 답사는 다녀왔고 2학기 개학 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해당 기업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면접을 실시해서 10월에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거제의 조선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는 안전 관련 여부를 학교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추후에 파견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식조리과입니다. 1학기에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대기업 리조트 현장 실습 선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파크로시 리조트에 3명,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 평창 1명이 현재 현장 실습 중이며 정식 채용으로 선발되기 위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노력 중입니다.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거제와 인근의 부산, 창원 쪽으로 제과제빵 관련 현장 실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용예술과입니다. 우리 학교와 5년 이상 협력 관계를 맺어온 대형 헤어샵과 1학기에 채용 전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합격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서 100시간 가까이 추가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을 더 연마하였습니다. 기타 피부관리나 네일샵으로도 현장 실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원예과입니다. 경상남도청 고졸채용 공무원에 1명이 지원하여 준비 중에 있고 조경, 화훼 관련 양봉, 버섯 재배 등 현장 실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고3 현장 실습을 나갈 때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할 때 정부에서 주는 큰 혜택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실습 지원금입니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 하루당 3만원씩 최대 3개월, 한 달에 6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기업에서 주는 월급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부 하이파이브 시스템에 일지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졸취업 연계 장려금입니다. 취업을 해서 1년, 즉 12개월을 근무하면 50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500만원을 취업자에게 먼저 주고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1할 계산하여 환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역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실습 지원금과 고졸취업 연계 장려금 모두 학생 본인의 1금융권 계좌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지난 7월 경남은행과 협력해서 학교의 이동식 은행버스가 학교로 와서 3학년 전교생의 계좌와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혹시 그때 발급하지 못한 학생은 개인적으로 1금융권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2년간 300만원을 적금하면 만기 때 1200만원을 수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졸업 후에 회사와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주택 지원, 차량 임차,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 실습을 나가서 취업으로 연계하였을 때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단순 계산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부모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현장 실습으로 2개월, 내년 1월 1일자로 바로 취업으로 전환해서 1년 동안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예시입니다. 현장 실습 지원금 2달 동안 120만원, 취업을 해서 1년을 근무했으니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500만원, 현장 실습 2달과 1년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잡았고 세전으로 계산했습니다. 14개월 곱하기 180만원은 2,520만원. 총 다 합하면 14개월 후에 23년 1월이 되는 순간까지 버는 돈이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학생이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군대 가기 전까지 쓸 돈은 쓰고 한 2천만원 정도는 남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체력적으로만 힘들면 다행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사람 관계에 치여서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발표 내용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의 가치를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르고 일하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얼만큼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 학생들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의 내용으로 넣은 것이니 부모님들의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바라보고 4년제 대졸자들도 시험만 준비하느라 30이 되어도 이력서에 경력 한 줄 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장 실습과 취업을 통해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경력이 생성이 되고 기술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산업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나름대로 준비하기는 했는데 비대면이라 부모님들께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편이나 직접 학교 취업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